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들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이제 권리라고 하는 측면. 우리는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고, 나와 근로계약 관계이지. 사회계약이죠. 계약을 하는 당사자. 그래서, 사용자,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자, 그래서 노사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권리들을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자, 사용자는 평등한 사회계약에 따라서 당연한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해고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나라. 자, 그럼 이제 비능률, 무능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노사 분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평등한 사회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해고를 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능률, 어떤 무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고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어떤 인사관리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중에 이제 프라이버시, 생활권 권리가 있죠. 프라이버시에 따른 권리들. 자, 금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점차 이제 이 정보화 사회로 오게 되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은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뭐 호구조사라고 좀 표현을 하죠. 호구조사. 그 집에 아버지 계시니, 어머니 계시니, 누나들 있니, 오빠 있니, 동생 있니,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재산이 얼마, 별거,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만큼 이 개인화보다는 집단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사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맥락 문화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고맥락 문화.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서구 같은 경우는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뭐 이런 것들도 개인 사물함 수색하는 경우들. 업무에 관계된 이외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하는 것, 인사기록 카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또는 종업원의 몸수색하는 것. 또 요즘에 또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CCTV 설치하는 것 감시하려고. 저 얼마 전에 나왔었던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감시를 하고 아마도 알바생이 뭐 다른 이제 좀 이제 다른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좀 소홀히 뭐 하고 있을 때에는 뭐 이제 바로 CCTV를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업무를 지시한다던가 하는 행위들을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위법입니다. 위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CCTV는 어떤 물건의 어떤 이제 절도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업 활동상에 있어서 필요시 협의해야 되는 것들.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제 사전에 근로자와 협력을 했을 때,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할 때, 이제 요건 이제 서로가 협의를 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이제 아까도 잠깐 1교시에도 얘기했었지만 성희롱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장 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성평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성평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상대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희롱이에요.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넓은 성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을, 상대방의 의사라든지 상대방의 그 생각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노동을 했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래서 노동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자, 또 하나가 우리 이제 뭐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부하면은 정말 뭐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백종원 대표. 여자 백종원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월향이라고 하는 이 막걸리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서울에도 뭐 주요한 곳에 이제 정말 이제 좀 규모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매출액도 좋고 뭐 정말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이제 월향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무리한 확장들을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작년 2020년 한 11월 달에 이제 처음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까지 났는데요. 그 지금까지 보니까는 추계 기약 약 12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 임금이 이제 체불이 되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이제 회사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남편의 회사에서 이제 공금 횡령 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남편도 고소를 하고 이 종업원들도 고소를 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안전의 권리.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건강에 해가 없는 작업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외부 활동을 할 권리가 있죠. 근로자는 시간 이외의 시간,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여기죠. 다만, 이런 것들이에요. 밀수, 도박, 불법적 행위, 파괴적 행위 등 하면 안 돼. 네? 외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안전 이런 권리가 주장이 되지 않는 것. 또 가급적이면 또 자제된 것은 타 회사에 근무하거나 별도의 수입 사업으로 활동하는 경우들. 그러나 이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요 부분들은. 자, 이제 국제 표준을 보면은요. 이제 ILO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적인 어떤 표준들을, 노동 표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ILO, UN, 뭐 IS 9000, 14000, SA 8000, 우리 이제 다 아시죠? 품질, 환경, 이제 사회적 노동이라든지 사회적 이제 책임들 26000들, 여기 이제 노동 환경들 SA 8000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보면은 15세 이하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강제 노동 금지, 작업 환경의 안정성,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체벌 징계 금지, 근로시간 준수, 정당한 보수, 각종 노동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죠. 15세 이하의 아동 노동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정말 이 못 살고 후진국들은 기업도 없고,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기술보다는 이 경공업 위주의 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동이나 여성들, 그리고 또 어린 여성들의 이 손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섬유 산업이라든지 이제 의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런 아동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동들의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면 그 집안의 어떤 가게를 이어나갈 수 없다. 참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이스가 캄보디아에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그 아동들에게 이제 노동을 시키고 했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리바이스가 한 행동이, 자, 그러면 학교를 지어줄게.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이제 늦춰지는 거죠. 우선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미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선진국의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아동 노동은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으나, 근데 또 이 아동 노동을 시켜야지만 이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나요. 아동 노동을 많이 하면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선진국의 기준의 좀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들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어떤 이들의 어떤 인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오히려 더욱더 이 후진국들에게 많은 지원들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근로자의 의무. 회사에 충성할 의무, 명령에 복종할 의무, 상사의 의무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사의 명령에 사적인 활동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업무에 따른 명령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되고요.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산업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 화합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환경 개선의 의무가 근로자들에게도 있다. 자, 종업원이 이제 지켜야 될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특별히 보안 조치를 하는 정보, 개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정보, 경쟁사에 알려지면 자사의 경쟁적 우위에 영향을 준 정보.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 반도체 D램 반도체의 설계도가 유출되어져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죠. 자, 우리 이제 펩시콜라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종업원과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되었을 때의 예를 들어봅니다. 자, 영향받는 종업원들. 종업원이 다음과 같은 일을 지휘하거나 그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개인의 이해와 펩시코 이해가 상실될 수 있다. 구매. 펩시코를 위한 재화 용역을 구매. 그리고 이제 판매, 경쟁, 투자, 리스, 대출. 이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해 상충에 관련된 내용은, 자, 주식 또는 재산 취득, 대상 회사의 주식, 한마디로 뭐 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또는 경쟁 회사의 대상 주식들을 뭐 1% 이내, 개인 자산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하지만 많은 이 주식을 또는 재산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출 또는 채권을 구매 또는 직책 보유를 한다거나, 또 보상, 수당을 받거나 재산으로 받는 것, 선물, 그리고 이제 펩시콜라가 구입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자, 이해상치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펩시콜라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금리를 지불하고 대출받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업상 유인하고 보이지 않을 경우, 금전적 가치가 극히 적을 때, 이익이 상치 가능한 거래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 정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자, 직장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적어도 한 1개월,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회사에 알리도록 합니다. 또 진행 중인 일은요, 마치던가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전 회사의 업무상의 기밀은 이직 후에도 지키고, 상사, 동료 등과의 갈등 관계는 풀고 가죠. 풀고 가자. 이직 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고, 마지막 날까지 업무에 충실하고요. 휴가 등 이제 자기 목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조금 피해라. 가급적이면 이제 경쟁 회사의 전직은 하지 마라. 이직 후에도 전 회사에 대한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 이제 뭐 삼성그룹의 이제 과거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삼성이 이제 특히 이제 주장했었던 것이 과거에 이제 무노조 경영, 특히 이제 비노조 방침을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돈과 권력, 언론으로 이제
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삼성도 이제 그 노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3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원천 봉쇄했고, 그리고 성남시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 후 노조 간부들이 은신하고, 그리고 이제 SDI, 삼성 SDI 부산공장 노동자가 이제 분신 기도하는 사건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간부들에 대한 이제 납치, 감금, 폭행, 강제 해외 발령, 타 지역 근무 또는 이제 징계, 해고 등까지 근로자의 관리를 저해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기업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이제 휘슬 블라우링, 내부자 고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호각을 부는 거예요, 호각. 그래서 이제 알리는 거죠. 어디에 알리냐? 내부에 우선 알리는 거예요. 내부에 알리고, 내부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에 알리고, 내부에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외부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내부 신고의 근거는 인간은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칠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해독의 중대성, 신고자의 신고 동기, 그리고 회사의 시정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네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부자 고발은 보호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로셰는 내부자 고발은 분명한 반역이고 기업 활동의 불신과 불화를 일으켜서 자유시장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나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사례입니다.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내부 고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얘기인 거예요. 자, 한철용 북한 통신감청부대 전 부대장은 또 이제 엄나경 산업은행 전 총재 등 전현직 공직자의 폭로성 발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부 고발제를 도입하자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보고서였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이제 내부 고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직의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고발은 실명으로 하되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내부자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와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해야 될 경우와 다시 내부자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해도 되는 경우. 회사의 제품 또는 정책 때문에 사용자 인근 사람 또는 일반 공중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그 제품이 사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중대한 해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되면 종업원은 자기 직속 상사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 보고에 대해서 직속 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 내의 상위자 또는 필요하면 이사회까지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내부자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 자,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겠죠? 회사의 제품이나 영업행위에 대해서 공중에 해가 있을 때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제3자가 믿을 만한 정도의 문서상으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외부 공개함으로써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이유가 있고 본인의 신상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신고해서 성공시킬 가치가 있을 때는 내부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부자 신고를 정당화하는 요건들인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죠. 선택적인 고발. 사회적인 해도, 고발자의 동기, 기업의 태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고발이 불가한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중대할 때, 사회 정의 실현이, 그리고 기업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뭐 경미하거나 여기에 사회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동반된다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정에 동일했다라면은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내부자 고발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자, 보면은 비윤리적이고 부패적인 행위들이 있었는가? 사회 공익적인 측면이냐? 자, 요거 중요해요. 정보 확인, 문서가 필요해요. 증거. 그리고 보고자 대상을 결정하고 대부분 직속 상급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상급자가 그 위에 상급자에게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또 정확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지적이 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고발이 내 외부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에 고발할 거야? 아니면 외부에 고발할 거야? 자, 여기에 기명이야, 무기명이야. 그리고 고발 동료의 필요성. 그리고 고발 절차. 자, 이러한 일련의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지면요.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기업에서 이제 보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이에 따른 어떤 보복에 따른 각오와 보복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인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의적인 측면들이 필요하죠. 내부자 고발 정당화 요건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기업 윤리학자인데요. 리차드 이제 조지 교수는 종업원에 대한 보복 행위와 고발 대상 행위의 중대성을 5가지. 자, 회사의 제품이나 제품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해를 끼칠 경우. 그리고 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종업원은 자기 직속 상사에게 말해야 되고 직속 상사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회사 내의 상위자든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 또 제3자가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문서상 증거가 필요하고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될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당한 거예요. 내부자 고발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당한 요건들이 만들어져야 돼. 정당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전에 해야 될 것들. 우리 해독의 정도, 증거, 신고 절차. 자, 거기서 변호사와 함께 보복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러한 이제 신고 보상 제도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이익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회 정의에 입각한 신고를 이제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곧 신고 보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 정의가 아니라 개인적 이득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질 보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눈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요건들이에요. 해독의 중대성, 동기, 그리고 회사가 시정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자, 다시 얘기하면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내부자 신고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 내부자 신고 필요한 만큼 중대한 일, 신고 동기가 객관적이고 사유를 위한 것인가? 문서가 있는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될 것인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비난하지 말고 객관적으로만 그리고 내부로 할 것이냐 외부로 할 것이냐 신고, 기명, 무기명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고 동료가 필요한가?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변호사와 그리고 보복을 각오하고 보복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지식 기반 이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지적 사회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런 이제 인적 자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과거의 탑다운 방식의 회사 정책에 의한 인사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회가 점차 이제 투명하고 공정화되어져 있는 사회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춘 인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 이제 조직, 개인 모두 이제 조화를 수 있는 공동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또 우리 고용 계약하에 있는 근로자라면 사회 계약과 관련해서 사생활에 관련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 그에 상응한 의무도 종업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적인 조항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해요. 의무도 커졌다는 것을 뜻하죠.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비윤리적인 사회적인 해를 끼칠 경우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지만 기업 활동이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의 측면에서 내부 고발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토론 문제. 오늘날의 이제 인사청탁에 해당하는 이제 용어가 이제 뭐 분경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분추경리, 준말인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해 고관 대작이나 권세가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닌다는 뜻인데요. 조선시대도 인사청탁이 극심해서 정종 때에는 분경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바로 이듬해 대사원이 분경에 연루돼 귀양을 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에는 우부승지 아들의 인사청탁 사건으로 좌우부승지는 물론 이주청판과 참의까지 파면됐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 엽관제도, 이제 이 분경이라고 하는 의미들, 이런 이제 것이 지금의 현대 사회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질까? 참 우리나라의 서양에서도 뭐 그렇겠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거기에서 도와주는 선거 사무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선거 사무원들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보다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또한 정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대상자를 돕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이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의 장들을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뭐 현대사회에서 엽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직의 입장, 기업 내부에 우리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뭐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뭐 사기업도 있고 공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들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조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직의 장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직의 장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기관장들이라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 기관장, 내가 다니는 조직의 최고 수장이 될 수 없다라면 그 기업에 또는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곧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게 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사태가 이제 뭐 벌어지는 이제 뭐 LH 사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LH 기관장은 뭐 LH에서 올라간 사람인가요? 대부분 아니죠. 정권의
정권에서 또 다른 권력을 수취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대부분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사청탁 비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번 토론 문제의 주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경, 엽관, 어원들 좀 한번 좀 찾아보시고 우리 이제 사례에 있는 것 이외에 좀 더 찾아보시고 분경금지법, 엽관제를 인사청탁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내부신고,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와 같이 공정한 인사관리 방향들은 어떠한 인사관리 방안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죠. 경찰 인사청탁자 실명 공개.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안 좋게 생각하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